네, 2013년 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뭐 주고 빰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 밑에서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는 북한 요원들로부터 그들한테 돈 주고 놀림당했네요. 아주 희롱을 당했네요.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가 지금 펼쳐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18년에 문재인 씨가 이재용 등 재벌 총수를 이끌고 이북을 갔을 때 리성권, 그때 뭐였지? 노동당, 지금은 현재 조평통위원장인가 그런데, 리성권이가 우리 재벌 총수 보고 옥류관에서 그 평양냉면 먹여주면서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십니까? 그랬다는데 아주 그런 심리전에 걸린 겁니다. 옥류관 냉면은 저도 먹어봤어요. 저렇게 냉면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데 대한민국 냉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저기 동북공정에 대한 취재를 하느라고 만주, 내몽고, 뭐 하북성 제법 돌아다녔습니다. 다 북한 식당이 많은 곳인데 뭐 여러 군데, 뭐 심양의 서탁거리부터 뭐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갔는데요. 거기 조선식당, 북한 식당 가갖고 냉면 먹어봤는데, 음식 먹어봤는데, 북한 음식 맛은요, 서울 음식 맛을 한 20년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를 가보면은 서울에서 맛이 결정되면은 부산이나 지방이 한 5년 정도 늦게 따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또 유럽에 가면은 한국 식당이 서울 맛을 따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이 서울 맛을 따라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주 고객이다 보니까 그 입맛에 맞춰 따라갑니다. 그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 맛이 글로 변하면 평양에 있는 북한 식당도 따라갑니다. 그게 대세가 됩니다. 평양 옥류관 냉면 별로 맛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기 뭐 을밀대나 저쪽에 을지로에 있는 그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놀림당하고 돈 주고 뺨 맞고 뭐 어쩌고 그런 꼴을 당한 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가 참 웃겨요. 스마트팜을 등 5개 사업을 하면서 북한이 지원하겠다. 왜 이런 결정들을 내리죠? 응? 아니 경기도 주민들 잘 살게 하는 데나 신경 쓰면 되지. 자기가 무슨 남북 업무를 하라고 한 자리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북한한테 우리가 갑질을 했으면 좋은데 갑질을 못하고 몰립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김성태 씨, 쌍방울 전 회장 공소장에 보게 되면 2018년 평양에서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이화영 씨가 2018년 10월이면은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폼 잡고 이북 갔다 오죠. 돌아올 때는 2호기 타고 갔습니다. 대통령이 이북 가는데 공군 1, 2호기 다 동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 갔다 오고 하여간 아주 즐겁게 희낙락하고 갔다 왔죠. 그리고 한 달 후입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평양을 갔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는 서울시장이나 강원지사 같은 사람들은 다 같이 갔었는데 이재명 씨는 두고 갔죠. 한 달 후 이화영 씨가 갔습니다. 그래서 김성애 조선 아태위 실장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북한이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이재명하고 박원순 그 다음에 이재명은 다 따로 논다는 걸 아니까 갈라치기를 한 걸 수도 있죠. 그래야만 돈을 더 뽑아내지. 그래서 이제 이화영하고 김성애가 만났는데 경기도와 북한 간 남북교류 협력 사업 6개 사항을 하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또 추가를 해?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그냥 온실 하나 지어주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얼마나 고급 농업 기술인데 그걸 줍니까? 이거요. 전기질이 좋지 않으면 운영도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전기질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60Hz 주파수 딱딱 맞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스마트팜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 전기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본 것 같고 다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지만은 북한은 전기가 침침하고요. 안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처음 이화영 씨가 갔을 때, 이 스마트팜 등 500만 원 달러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된 11월에 중국 심양, 선양이라 그러죠. 김성애가 나와가지고, 리오남이면은 이제 옛날 흑금성 사건에 나오는 그 공작원이죠. 등등하고 쭉 나와가지고, 김성태를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아니, 경기도가 스마트팜 한다고 500만 달러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민들 다 모아놨는데 소식이 없다. 야, 이게 돈 받는 자들이 요즘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를 향해서 거짓말장이 닭 XX처럼 다 까먹었다. 아주 더러운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년 1월달에 다시 이제 김성태 씨가 이 북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아주 그냥 그 전달에 이화영을 그냥 거짓말장이로 막 닦아 세워놨으니까 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자기 직원들한테 야, 이화영 부지사 얼굴 좀 세워줘라. 응? 그래서 일부러 큰형, 나이도 많으니까 형이라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놈들은 아이씨 뭐 큰형이 더 잘해야지 이게 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 말에 쌍방울은 200만 달러를 여러 직원들이 갖고 나와가지고 이 북한 조평통 송명철한테 주고 또 4월 달에 300만 달러 주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북한이 뭐예요? 여기서 뭔가 한번 언질을 하게 되면은 그걸 뺏어 먹는데 갑질하면서 뺏어 먹습니다. 돈 갖다 주는 사람이 큰 소리 못 치고 절절 끌려갑니다. 이게 공작입니다, 공작.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인하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인간 발달, 성장 그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진화에 대해서. 그 사회는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 보편적으로 추락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전부 다 못 살면 편안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기주의를 극도화시켜도,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뭔가 하면은 개인주의하고 다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활성화된 사회가 가게 되면은 룰이 많아지고 자본주의가 공화정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네요. 지금 이게 종의 칼입니다. 칼이죠. 이게 쇠로 만든 건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쇠가 없습니다. 그냥 바위 돌덩어리하고 암석 속에 광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광물을 깨서 요 성분을 꺼내갖고 그걸 녹이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렇게 그 성분만 뽑아내갖고 말을 만들면 이런 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와 과학이 참여해서 만든 거고요. 자연 상태는 뭐냐? 그냥 바위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잡동사니처럼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태초에 뭐가 있었다면서 질서가 쭉 잡아져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문명 설명을 하잖아요. 문명은 딱딱 구분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물길이 생기고 하는 건 있지만 그 물길이란 것도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인간이 개입하면은 수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수로가 아닌 공간은 또 우리가 활용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 질서는요, 계속 관리가 안 들어가면 금방 무너져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 앙코르와트 가보시면은 과거에 거기가 우리로 얘기하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인데 굉장히 번창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떠한 이유로 사람이 떠나니까 막 정글이 돼가지고 정글 속에서 발견되니까 희한하긴 하지만 이제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사람이 살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이 떠나서 질서를 포기하게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무너지고 막 이 쇠가 다시 광물이 되는 겁니다. 이 쇠도 이거야 강일 테니 특수광이 들어가서 단단할 텐데 이 오랜 세월 지나면은 녹슬고 하게 되면은 녹슬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은 질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적인 질서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육강식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뭐 하다못해 우리가 삼군 유사에서 고조선 설립사도 보게 되면 그런 질서를 딱딱 잡아가는 게 국가를 만들고 문명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노력에 들어가는 거고 그 노력에 빠지면 다 무너져서 붕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육강식 강자가 유리해지죠. 법이 없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나태하면 금방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근데 이제 몇몇 의지 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리죠. 그럼 그분들은 희생이 됩니다. 그 국가나 이런 사회에 엘리트가 있어서 끌어올렸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화정을 하기 전까지 고려 조선 시대가 거의 변화 없이 흘러온 게 그렇게 질서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 흩어내려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있는 자라고 뺏어먹는 거거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돈 준다 그러면은 그걸 감사히 받는 게 아니라 놀리면서 뺏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홍길동이나 또는 뭐 일지매인 척할 뿐이죠. 아주 저열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얻어먹는 주제에 돈 뜯어내는 겁니다. 닭 XXX처럼 닦아먹었다. 아유, 이런 심한 욕을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트러스트가 없습니다. 후쿠야마가 얘기한 대로.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돈 갖다 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얽히고 설키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더 얽히는 거죠. 북한이 이걸 알아요. 지금은 자기네가 필요성 때문에 남한 돈을 돈을 빼먹긴 하지만 이거 다친다는 거 알거든. 그때까지만 잘 놀려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2018년도에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끌고 갔을 때 북한 애들이 잘 대접하는 척 하면서 한 번씩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하고 탁탁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리전입니다.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참 괴로운 심리전을 그날 참 지난 선거 때 드러난 그 가족과의 싸움 이런 거 보게 되면 참 심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젠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고 또 그가 관련했던 사업에서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래도 뻔뻔하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그도 이북한테 나갑니다. 자, 그럼 북한은 뭘 하는 거냐? 북한은요,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자는 거예요. 걔네들이 주사파를 지원하는 거는 주사파들이 얼마나 힘쓴들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거든요. 지금 제법 세력이 커졌긴 하지만. 근데 그 세력하고 애국 세력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 엎으면 좋은 거고, 갈등만 계속해서 좋은 겁니다. 원사이드하게 애국 세력만 커지면 자기네가 불리하거든. 그리고 이 같은 친북파 사리도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줄 세우게 하는 거죠.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공산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이북에 갔다가 거기서 만나고 나와서 보니까 실망해서 다시 우리 안기부에 자수를 해서 그 안기부에서는 계속 북한하고 접촉해라 해서 양쪽으로 이제 이중 스파이 했던 분을 쭉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었지만은 북한에서 본 노무현 씨 서열은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나만 관리할 때. 그들은요, 이쪽 사람들 접하면은 쫙 보고서 써갖고 다 분석을 해놓고 이쪽의 계급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다 거기에 말려 들어준 겁니다. 돈 갖다 받죠. 놀림당하고. 이게 실패했기에 다행인 거죠. 지금 와서 이화영 씨는 그 돈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자기도 문제고 이재명 씨도 문제니까 지금은 이제 뭐 묵비권 비슷하게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김성태 씨는 자기도 뭘 벌렸는데 돈은 많이 줬는데 되는 건 없고 또 이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하지 않으면 다 횡령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씨는 뭐 나는 안 했다 뭐 이러고 잡아뛰고 있는데 뭐 대장동이든 뭐든 다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요? 북한이란 거는요 이재명이나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나서서 다룰 상대가 아닙니다. 그 자들은 한참 두드러 패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해도 거짓을 항복하는 주사파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거든요.
거의 인간 말종으로 보고 대해야 됩니다. How to Negotiate the Communist 그 책을 쓴 조이 제독의 책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결협정할 때 북한 사람 쭉 만나보니까 아 이것들은 저 패놓고 해야만 뭐가 협상이 되고 절대로 안 되는구나. 왜 거꾸로 가냐 이겁니다. 정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안 된 게 다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하게 가야 됩니다. 믿지 마십시오. 냉면으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망신 주는 북한 심리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이재명 참 부끄럽습니다.